안녕하세요. 아마존 글로벌셀링 운영대행 및 종합관리 에이전시 주식회사 펜글로벌의 서주영 대표입니다. 2024년 12월, 즉 작년 말이죠. 한 19일경입니다. 아마존은 FBA 재고 환불 정책을 업데이트를 해서 셀러 여러분들께 공지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업데이트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아마존은 이전부터 아마존 창고에서 재고를 분실을 한다거나 혹은 손상이 되는 그러한 제품에 대해서 셀러에게 레임버스먼트라고 해서 그들의 정책과 기준에 따라 손상되는 부분을 보상, 보전, 이렇게 환불 이런 것들을 해주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셀링을 해오고 있는 많은 셀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상을 받기는 받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러한 금액을 내가 받는 거지? 라는 거에 대해서 쉽게 알 수가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 셀러들은 그냥 내 물건이 예를 들어서 $50짜리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창고에서 분실이 되거나 손상이 나면 이 금액의 60에서 70% 선에서 보상이 된다. 이렇게만 알고 그냥 넘어갔더랬어요. 거기에 일일이 신경 쓰지 못했죠. 그래서 놀라셔서 저한테 문의도 많이 오고 왜 이런 거냐라고 막 이렇게 어필도 하고 그러셨지만 이게 조금 이제 셀링을 하시다 보면 아 이게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니구나 하고서 그냥 넘어가신 분들이 많아요. 자, 하지만 이거는 넘어가는 것일 뿐이지 불만의 대상이 아닌 건 아니죠. 불만이긴 한 거죠. 그래서 아마존이 이 해당 제도를 정비를 해서 보다 투명한 기준으로 환불을 해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보이고 투명하게 환불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겉으로서 보기에 너무 좋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아쉽게도 저는 이 업데이트 정책을 보면서 사실 살짝 좀 당황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이거를 좀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변경 전에는요, 크게 3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어떤 기준이냐? 주문을 했는데 분실이나 손상으로 환불을 해줘야 되는 그러할 때 적용하는 5가지 기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네 그 풀필먼트 센터 있잖아요. FC. 풀필먼트 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가운데 손상이 됐거나 분실이 됐을 때 환불을 해주는 경우 그게 있었어요. 세 번째는 고객이 반품을 요청을 해왔을 때 환불을 해주는 경우 그 기준이 있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상황 주문 후에 분실이 됐거나 손상이 됐을 때 이때는 어떤 기준으로 환불을 해주었느냐. 기존에 제가 아까 5가지라고 했잖아요. 그 5가지가 지난 18개월 1년 반 동안에 아마존에서 해당 품목을 해당 제품을 판매한 가격이 그 중간 가격 이걸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지난 역시 18개월 동안에 그 아마존에서 다른 판매자가 동일하게 이 제품을 판매를 했을 때의 중간 가격. 그러니까 만약에 브랜드 오너로서 나만 이걸 계속 팔았다. 그럼 두 번째 기준은 해당이 되지 않겠죠.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준이 아마존에서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설정한 현재 가격이나 아니면 그게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평균 목록 가격. 요거의 세 번째 기준이고요. 네 번째 기준은 아마존의 다른 판매자가 이 해당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현재 가격. 이걸 기준으로 해요. 그런데 1, 2, 3, 4 이 4개 중에 아무것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걸로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할 때에는 비슷한 제품, 동종의 비슷한 제품의 가격을 기반으로 예상 판매 가격을 할당을 해서 그것으로 환불을 해줬던 게 기존 정책입니다. 그럼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행센터에서 자기네들이 잘못 관리를 해서 분실이 되거나 손상이 됐을 때 환불을 해주는 경우였는데 이때는 어떤 기준이었냐면 이때는 예상 수익을 기준으로 해서 환불을 해줬습니다. 에레? 예상 수익? 이게 또 뭐냐? 자, 예상 수익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판매 수수료 내야 되잖아요. 그 판매 수수료랑 FBA fulfillment fee 있죠. 주문 처리 수수료, 그리고 보관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을 뺀 실질적으로 환불을 받아야 되는 품목이 판매가 됐을 때 셀러가 받을 수 있는 금액, 그걸 예상 수익이라고 합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환불을 해주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세 번째는 고객이 반품 청구를 요청을 해서 환불을 해줘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이때 그 환불 가치는요, 원래 주문했던 그 품목의 환불 금액, 혹은 판매 가격에서 해당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계산을 해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2번이나 3번이나
기준이 거의 같다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어떨 때는 어떤 걸 책정하고 이랬던 이 기준들을 심플하게 바꾸겠다. 제조 비용을 기반으로 해서 환불을 해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게 12월 19일 날 업데이트를 한 내용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럼 3번은 어떻게 되느냐? 고객이 반품을 신청을 해서 환불을 해주는 경우는 정책에 변화가 없다. 기존처럼 아마존의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환불을 해주겠다. 자, 훨씬 그 기준이 심플해진 것 여러분 느껴지시죠?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짚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도대체 제조 비용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라는 거죠. 이런 질문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아마존이 말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제조업체나 도매업체나 리셀러로부터 제품을 조달하거나 받거나 혹은 제조업체인 경우 품목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즉 배송, 취급, 관세 혹은 기타 비용과 같은 것들은 이 제조 비용에서 제외하겠습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희 첫 번째 빠침 이게 나옵니다. 자, 왜 그러냐면 B2B에서 우리가 제조 원가를 어떻게 합니까? 생산비만 제조 원가로 치기도 하지만 또 배송비, 물류비를 또 치기도 하죠. 자, 이거를 어떻게 사실 생산비와 물류비를 제조원가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는 회사가 사실은 기존에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격 거래 조건이 굉장히 11개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주요하게 알아야 될 FOB, CIF, DDP, EXW 이런 것들이 있죠. 이 거래 조건으로 제조원가가 결정이 된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CIF나 DDP 조건이다 라고 하면 그 안에 배송비를 제조 원가에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FOB나 에독스 조건으로 간다 라고 하면 배송비를 제조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비포함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글로벌 셀러들은 어떻습니까? 아마존 창고에 물건을 집어넣기 위해서 우리는 주로 어떤 거래 조건을 써요? DDP를 쓰지요. Delivered Duty Paid예요. 자, 이거는 바이어의 지정 장소까지 들어가는 모든 비용, 거기에 세금, 관세 다 포함이죠. 판매자인 내가 부담하겠다라는 조건이에요. 이 조건으로 아마존 창고까지 입고를 시키는데 이 비용은 당연히 제조 원가여야 해요. 그런데 아마존은 이 배송비를 제조 원가로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물론 이거는 우리가 글로벌 셀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로컬 셀러라고 하면 이렇게 DDP 이런 조건이 아니니까 상관없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미국 내 로컬 셀러들이라고 해도 아마존 창고에 들어갈 때 그 배송비는 분명히 필요해요. 그런 배송비를 별도로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기업 간의 협의로 결정되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죠. 그런데 아마존 기준의 제조 비용으로 우리가 환불을 받게 된다. 우리가 받게 되는 환불 금액은 기존의 60에서 70% 정도에서 비용이 훨씬 더 줄어든다라는 결론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빡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아직 아마존 가입 안 하셨다고요? 그럼 따라해볼까요? 첫 번째, 저희 팸글로벌에서 제공하는 링크로 웨비나 신청하기. 두 번째, 웨비나 참석하면 캡처하기. 마지막 세 번째, 캡처화면 첨부해서 팸글로벌 설문조사 참여하기. 이 모든 과정을 완료하신 분들께는 시장조사부터 상품 등록, 배송 준비까지 아마존 신규 셀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정리된 입점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지금 바로 웨비나 신청하세요. 또 잘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아마존이 어떻게 각 셀러들의 제조 비용을 파악하겠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파악하죠? 이 제조 원가라고 하는 건 각 회사들의 탑 시크릿 아닙니까? 탑 시크릿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된다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걸 알기 위해서 1월 말부터 아마존은 IDR, Inventory Defect and Reimbursement Portal이라고 하는 IDR 포털을 만들었고 Manage Your Manufacturing Cost나 Manage Your Sourcing Cost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이 페이지에서 셀러가 품목의 제조 비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근데 셀러가 저 이거 탑 시크릿이라서 나 제공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존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비해서 만약에 셀러가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환불 계산은 하기는 해야 되겠으니까 자체 비용 추정치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체 비용 추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존이나 다른 판매자나 기타 이제 다른 도매 채널이나 이런 데서 유통이 되는 동종의 유사 제품의 제조 비용을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제조 비용을 제공을 한다라고 해도 이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추가 정보를 요청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자, 아까 앞에서도 그랬다시피 탑시크릿인데 아무리 아마존이라고 해도 다른 회사의 기밀사항을 내놔 이러는 거잖아요. 제가 처음 이 정책을 보았을 때 좀 얘네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저만 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존도 이런 우려가 인식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그런 특정 비용 데이터는 리테일을 포함을 해서 아마존 매장의 다른 판매자와 공유하지 않겠다. 이 데이터는 정말 환불을 계산하고 셀러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서비스의 유용성과 효과를 계산하는 데만 사용하겠다. 라고 언급을 하기는 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해도 아마존은 모든 기업들의 모든 상품의 제조원가 데이터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아마존은 데이터 기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런 모든 기업들의 제조원가 데이터를 갖게 되는 셈이니까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더 유리한 방식으로 자기들이 제품을 사입을 할 때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생산을 할 때 이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제가 저자인 거 아시죠? 꼼꼼한 아마존 셀러 가이드북. 자, 이 책에서 항상 서두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기재를 해놨었던 것이 있어요. 아마존은 아마존 밖의 모든 것을 아마존 안으로 넣으며 재고 관리부터 물류까지 모든 것을 통제하면서 시장을 장악하고 제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마존의 셀러로 등록한다는 것은 이러한 아마존을 우리의 파트너로 삼는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딱 세 줄로 적어 놓기는 했었습니다. 제가 이 세 줄 안에 넣었던 생각은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의 진짜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고 조금씩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셀러가 제출하는 제조 비용을 아마존이 거부할 수도 있다.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떤 자기네들이 요청하는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거나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면 첫 번째, 셀러가 제출한 비용이 유사 제품이나 아마존의 비용 견적과 비교를 했을 때 너무 이상이다, 너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 거부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문서가 위조가 됐거나 변조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거부하겠다. 세 번째는 셀러의 계정에서 사기나 중대한 정책 위반 같은 것들이 의심이 되는 경우라면 거부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셀러가 지난 30일 동안에 동일 품목에 대한 비용 업데이트를 요청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재고를 할 만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라고 할 때에는 거부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 네 가지 중에 사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첫 번째 것까지 통제하려고 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는 통제해야 되지만 셀러 입장에서는 싫다라는 거죠. 왜냐? 사실 기업이 셀러가 얼마나 생산하고 얼마나 구매하느냐에 따라서 이 비용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잖아요. 소규모 셀러와 정말 거대 셀러의 생산 비용은 엄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네들이 판단을 했을 때 높다라고 해서 그 제조 비용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너무 월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제가 이 제도 개선에 느끼는 아쉬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솔직히 환불 금액이 우리가 아마존 비즈니스를 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기 위해 우리가 우리의 기밀을 제공을 해야 되고 그렇게 아마존은 모든 정보를 정보대로 가지고 가면서 보상은 더 적게 해주겠다. 이거는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이 내용은 제가 조금 한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생각도 있다
받겠구나 라는 정도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다음에 봬요. 구독, 좋아요, 알람 잊지 마시고요.